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법은 우리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총에서 이제 10문제가 나와요. 기출문제, 문제는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임대차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은 어느 정도 법조문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 성립 이런 것은요. 그런데 이제 법조문이 잘 안 나와 있는 것이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하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합병권. 그래서 법조문이요 그렇게 썩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먼저 약관법 한번 봐봐요. 약관법 문제가 지금 4문제가 되는데, 약관법은 문제가 16회부터 이제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오는 것은요 5개로, 그전에는 지문으로 하나씩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계약법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약관법이거든요. 1번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담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줄고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그것을 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걸, 그걸 약관이라고 그래요. 2번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와 고객이 줄고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 그것을 뭐란다?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약정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약관이 합의사항보다 우선한다? 그건 아니에요. 뭐란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개별 약정 우선 원칙. 그럼 뭐다? 약관보다 개별적인 합의가 더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은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약관법 제5조라고 하는데요. 약관법의 해석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공정 해석 원칙. 공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 아니 된다. 그게요. 그것을 뭐라 한다 써요? 통일적 해석. 그 다음에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누구나가 똑같이 획일적, 통일적, 획일적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죠. 그 다음에 줄고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퀄 밑에다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고객의 뜻이 애매해요. 그러면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뭐가 된다? 무효이죠? 무효. 이렇게요. 2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줄고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5번에요 상당한 이유 없이 줄고요. 이런 앞으로 있잖아요. 2번의 1번처럼 부당하게라든가, 그 다음에 5번처럼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죠.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불공정 약관이에요. 1번과 5번 있으면 무조건 불공정 약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5번 보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불공정 약관이다. 이렇게. 2번은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비추어 줄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것을 뭐란다? 기습조항이다. 이렇게. 기습조항. 우리 보면은 약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약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한 58페이지에다가요 가운데다 딱 집어넣는 거, 누가 전혀 알 수 없게끔, 찾을 수 없게끔, 그걸 기습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기습조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해. 무효다 이 말이죠. 3번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줄고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우리가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되죠.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무효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사업자 누구죠? 삼성이죠. 이행보조자 피공인자의 과실. 여러분 과실은 경과실인데 경과실을 그러면 안 돼. 과실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야 돼.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래야 돼.
그래서 과실로 그러면 이건 경과실이에요. 아무 말 없이 우리가 과실 그러잖아요. 그건 경과실을 얘기해. 그것은 괜찮아. 그러니까 경과실이 아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이렇게 4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다. 법률에 있는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2번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이요,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그럼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그런데요, 고객이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줄거요,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것. 대리인 너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대리에서 모든 법률 역할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4번은요, 약관의 전부나 일부 조항이 무효죠. 일부. 그러면 계약은 전부를 무효. OX, X. 일부가 무효면 약관은 일부 무효의 특징에 따라서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공정거래위원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만약에 약관이요, 다른 어떤 일반 기업체장 이런 약관들이 약관법이 위배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요, 그것을 고시해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관에 대한 감독관청은 어디다?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4번은요, 1번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약관들 어떻게 하냐? 중량선 굳게 하고요, 색깔을 또 달리 해야 돼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제를 한다, 약관을 해제한다, 보험 계약을 해제한다 그랬을 때 어느 경우에 해제가 되고 어느 경우에 해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약관 명시 교부 의무가 뭐가 된다? 면제가 돼.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요, 우편업이죠. 그 다음에 통신업,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일단 이러면 우리가 뭐 하죠? 이런 여기 보면 철도라든가 항공편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약관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편이 결항이 됐다, 천재지변에서 결항이 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시아나항공처럼 기내식이 없어서 결항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주나가는 것이 규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 원래 우리가 보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설계사가 가지고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머리를 설명하죠. 좀 있으면 또 어때요? 보험 증권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또 우편으로 또 오죠. 그걸 뭐란다고? 교부 의무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단 말이죠. 그런 것을 원래 해야 되는데, 여객 운송이라든가 우편이나 이런 것은 일단 법에 의해서 신속한 거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설명 의무가 일단은 면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언제는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났어요.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냐? 도대체 전기료가 얼마냐? 나 알고 싶다. 그래서 한중국제전력에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에서 약관을 보내줘요, 나한테. 보통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것은 책으로 보내주진 않고 보통은요,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이메일로 주로 보내준단 말이죠. 그럼 약관은 다 교부하게 돼 있어.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가지고 전기 켜줘. 그러면 전기 공급 계약이잖아요. 그럼 한국전력하고 전기가 얼마만큼의 전기료가 얼마고 몇 킬로와트 되면 누진율은 언제부터 누진율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설명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전기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돼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일단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되어 있어. 그런데 나중에 고객이 요구하면 교부해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바로 여객운송, 전기가스 수도, 우편업, 통신업,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줄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약관을 설명할 때 이것저것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설명한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런데요, 두 번째 끝에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성질상 설명이 곤란해.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해. 사업자가 위반해. 사업자가. 그러면 사업자는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는. 그런데요, 고객은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 사업자는 주장을 못해. 고객은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은 5번이죠. 사업자는 주장을 못해. 자, 5번은요, 계약의 성립이죠. 1번, 계약의 청약은, 우리가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 격지자가 있고, 격지자가 있고요, 대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화자. 격지자는 뭐가 있다?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 승낙이 있고. 대화자는요, 청약이 있고, 뭐가 있어? 승낙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청약은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 대화자도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편지가 도달했을 때 청약이라고 말했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봐봐. 5번에서 1번, 청약은 그랬죠. 그 말은 도달했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요, 111조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 처리할 수 있죠. 언제까지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하죠. 도달하기 전까지 처리하죠. 그런데 청약이란 말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을 때 청약이라고 말을 써. 그러니까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기간을 정한 줄고,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하고 묶고,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의 청약. 청약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승낙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봐봐,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주의고, 여기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발신이고, 대화자는 도달주의잖아요. 그런데 대화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격지자를 보면은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사라고 청약을 해. 언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라. 그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오늘 편지를 을이 받았단 말이죠. 도달했어. 도달하면 10일 안에 승낙해라. 그럼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야 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낙을 하겠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럼 이 사람이 1월 3일날 발송을 해. 알았어, 내가 살게. 발송을 했어. 그러면 10일 안에 발송했죠. 기간 안에 발송을 했죠. 발송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1월 6일날 도달해야 돼. 1월 6일날 도달해야 돼.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그러면은 1월 3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을 해. 그래, 우리가 청약은 되게 간단해.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해. 승낙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래. 승낙은. 근데 승낙은 약간 복잡해. 승낙은 두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 만약에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기간 안에 발송했는데 기간 후에 도달할 수 있죠. 1월 11일 날. 이것은 그러면 승낙이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승낙이 아니면 뭐가 된다? 청약은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만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하죠. 그러면 1월 10일이 딱 되잖아요. 그럼 청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해. 자동 소멸해. 그러니까 1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은, 기간 후에 도달했다, 이 말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읽어봐봐. 2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연착됐다, 이 말이잖아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번은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 잃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청약은 도달주의지만 승낙은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고, 기간 안에 발송됐으나 도달이 기간 후에 도달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먼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 새로운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승낙은 언제? 기간 안에 도달했을 때 승낙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다음에 3번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 도달, 거기 3번에 승낙 기간 후 도달, 이것을 말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이것은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기간 안에 도달했을 때 승낙이야. 기간 후에 도달했죠, 이것은. 그럼 이건 승낙이 아니죠? 그러면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운 물어본다? 청약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거기를 가로묶어.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됐죠? 이것을 우리를 말한다?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이것을 뭐냐면 우체국의 사정, 이 말이죠. 우체국의 사정. 그래서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 지체 없이. 그런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줄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거기 줄었어요? 이퀄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달한 것으로 취급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될 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해. 발송된 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요 연착된 승낙은 물어본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해. 무효 행위의 전환, 이렇게. 자, 6번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렇게 돼 있나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할 때 발송, 그 다음에 성립해. 발송할 때 중요한 것은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뭐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도달했다는 가정하에서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것을 말한다? 여기 봐봐. 우리가 계약은요, 발송할 때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우리가 그것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이때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6번 옳지 않은 것은요, 2번이요. 죄송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줄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안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출판사에서요, 책을 한 권 보냈어요.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그 책에다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름을 적을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 줄고요, 청약이 상호교차요. 그런데 그러면 청약 동그라미요, 청약은 도달주의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해. 그럼 양청약이 도달할 때는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 이것을 뭐란다? 교차청약이라고 하고, 2번을 뭐라고 한다? 2번을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뭐를 붙여? 조건, 줄고 조건 또는 변경. 그럼 뭐다?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야. 청약에 대한 거절 써봐. 거기 청약의 거절 써. 거기다 뭐라 쓰냐? 갑의 청약은 전부 소멸이 말이죠. 갑의 청약은 전부가 소멸해. 그러고 나서요 새롭게요 을이 갑에게 뭐로 본다?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을이 갑에게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청약은 뭐다? 줄고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구체적 확정적, 이러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 확정이란 말이. 자, 갑이한테요 너 내 집 살래?
내 집 살래? 청약이다 아니다?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은 구체적이 돼야 돼. 1억 원에 살래 그래야지. 알겠죠?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건물을 사라고 말을 했다. 그건 청약이 아닌 거예요.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한번 와볼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요. 갑이 집주인이에요?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할 때 내 집 1억 원에 살래 그랬어.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걸 뭐라고 그래? 청약이라고 하죠. 매도인과 매수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라고 하냐? 당신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랬어. 1억 원에 팔래?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요, 청약이라는 것은 꼭 매도인만 청약을 해요? 이러면 혹시 매수인 아니에요? 대부분 매수인 아니에요? 이러면 마트 가가지고 어떻게 마트 가가지고 나 물건 사러 갔다고 얘기 안 해요? 하죠. 그게 아니에요. 청약 아니에요. 청약.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가가지고 물건 주세요. 그게 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만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매수인도 청약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1억 원에 파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낙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이미 청약이 있어야지 승낙이에요. 청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승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은 1번 쌍무계약. 그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쌍무계약. 그래서 여러분요, 이 쌍무계약은 약간 밑에 보면 밑에 보면 만주판이 있죠. 거기다 약간 몇 가지를 좀 적어야 될 것들이 있어. 알겠죠? 여기 뭐다? 여기 유상계약이죠. 유상이고요. 뭐가 있다? 여기 쌍무계약이 이렇게 있고요. 약해서 쓰면 무상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편무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유상이면서 뭐가 있다? 편무인 것이 하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현상광고다 이 말이죠. 현상광고.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왜요?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있다.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왜요? 편무인데 유상인 것이 있다. 현상광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런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요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어.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부담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 무상계약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 그러면 다 증여. 그럼 증여는 계약이에요. 사용대차도 계약이에요. 알겠죠? 우리 지금 계약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 있죠. 유상계약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매매가 있죠. 맨 처음에 매매. 그 다음에 교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환매도 있지만, 환매는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알겠죠? 그냥 환매계약 이렇게요. 여기서 그래도 환매가 있죠. 환매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죠? 임대차가 있고요. 임대차.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도구까지 나왔죠. 도구. 조합, 고용계약, 여행계약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온 것은 이 정도만 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원칙은요, 원칙은 무상인 것이 있어요. 근데 합의가 있으면 뭐가 돼요? 유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써. 뭐냐면 소비대차 계약이 있죠? 위임 있죠? 위임. 소비대차는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린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치가 있죠? 임치 계약이 있다. 여기 종신정기금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옛날에, 요즘 다 이러면 연금제도 있죠. 연금. 그냥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 연금제도가 없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다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정금이라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원칙이 무상이란 말은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임치 말이죠. 합의해서 유상위임, 유상임치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런 봐봐. 현상광고라는 놈을 딱 빼봐. 현상광고라는 놈을 딱 빼면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현상광고 빼면은. 그런데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 아니다. 그런데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매계약에는 뭐가 있다? 매매는 여기서 네 가지를 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첫 번째 매매는 뭐냐? 계약의 해적권이 있죠. 맨 앞에 해적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하죠. 계약금 계약을 하고, 여기서 매매 대금이 있죠. 매매 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있어. 이렇게 네 가지만. 담보 책임이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 매매 계약에 있다 이 말이죠. 이 매매 계약에 있는 이것들을 다른 것에 다 뭘 한다? 다른 것에 다 뭘 한다? 준용한다.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죠? 임대차 계약에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 임대차에도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X. O라니까요.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금 받아 안 받아? 임대차 할 때 계약금 안 받아요? 임대차 할 때 임대차 할 때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이다. 2천이니까 200만 원 받잖아요. 월세 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이게 있다니까. 여기 교환에서 뭐가 있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만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보충금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갑은 건물 1억 원짜리를 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토지 9천만 원짜리를 주면서 보충금 1억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을이 갑한테 토지는 등기했는데 보충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고? 매매 대금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안 준 거가 똑같아. 매매 대금을. 알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채무 불행이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 불행이다 이 말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다? 여기서 낙성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불요식 계약이 있죠. 불요식. 그래서 불요식이니까 이걸 뭐가 있다? 요식 있죠. 요식. 낙성 계약 반대가 뭐다?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그래서 요물 계약은 뭐가 있어? 4개. 뭐가 있어?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현대계보 요물 계약이죠. 요식은 뭐죠? 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이야. 그럼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요? 성립 요건은 혼인에 있어서 뭐가 있다? 혼인에 있어서 뭐가 있어? 신고, 혼인할 때 신고. 법인에 있어서 뭐가 있어? 법인의 등기가 있어. 법인.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유언에 5가지 방식이 있고, 어음행위에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질권이죠. 질권 같은 것은 요물성이죠. 요물성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기 줘야 되죠. 요물계약이니까 요물성. 알죠? 질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불요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불요식이죠. 원칙이죠. 그래서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 본다. 증약금으로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야.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돼. 원칙적으로. 그런데 계약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서는 없지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증거금 또는 증약금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뭐라 나와? 계약금은 언제나 증거금으로 본다. 알겠죠? 그거 왜 그래? 우리나라는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뭐가 되는 것이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나머지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왜 그러냐? 가끔 가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사용대차, 증여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매매, 교환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을 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왜? 계약은 뭐니까? 법률 행위이니까.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지만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 계약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묻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묻는 거죠. 그럼 효력 요건은 뭐다?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대리에서 대리권이 존재하고, 토지 거래가 있고,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뭐냐?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성립 요건이 아닌 것 1, 2, 3, 4, 5 이렇게, 효력 요건이 아닌 것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보는 것이고, 우리 요물계약을 한번 시험에 나왔죠? 요물계약이 아닌 것 시험에 한번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동시에 항변권이 영리하는 거 뭐라 나온다?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환매, 4번 도급. 이렇게 돼 있어?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이죠? 유상계약은 다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죠? 현상광고 빼고 유상은 쌍무죠? 그게 다 동시에 항변권이 있죠. 시험에 뭐라고 하냐? 정답이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나왔죠.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에는 뭐가 없다? 동시에 항변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으로 났다 이 말이죠.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 나왔냐? 동시행 항변권과 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데 실력이 있다. OX, X란 말이죠.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데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뭐고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봐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건 아니죠. 현상광고는 편무잖아요. 현상광고 속에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현상광고는 뭐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잖아요. 하지만 동시행 항변권이 없다고. 왜? 편무니까. 그래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적용 여부에 있는 것이에요. 유상과 무상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교환 같은 게 교환은 법조문이 2개밖에 없다고. 2개밖에 없는데 시험은 가장 어렵게 나와. 여러분요,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10년간 기출문제 있죠? 목잡이 기출문제. 거기 기출문제 뒤에 교환 한번 봐봐 가서. 교환 보면 전부가 다 뭐다? 사례 문제예요. 교환은 문제도 또 어려워. 그거 왜 그러느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에는 동시항변권하고 위험부담하고 해적권, 계약금, 매매대금, 담보책임, 이것은 매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환에도 그렇게 있다,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방을 하고 물건을, 건물하고 토지를 바꿨어. 토지를 바꿨는데 나서 보니까 이 건물에 보니까 건물이요 비가 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른갑한테 뭐를 물을 수 있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 가방을 하고 땅하고 건물을 맞바꾸기로 계약을 했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지진에 의해서. 그럼 뭐가 된다? 뭐가 돼? 위험 부담이 돼. 위험 부담. 그 다음에 대금하고 갑의 건물하고 을의 토지는 언제 어떻게? 동시에 이행해. 동시에. 그걸 뭐란다?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고. 갑은 을한테 등겠어. 근데 을이 토지는 등겠는데 보충금은 주지 않아. 그럼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갑은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고. 이걸 묻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뭐다? 교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교환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정확한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점으로 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한번 볼까요? 7번은 뭐냐?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2가지죠. 동시행 항변권하고 뭐하고? 위험 부담하고.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줄고, 상대방이요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우리가 유치권하고 다르죠. 유치권은요 채무 전부에 뭐가 있을 때까지?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데 여기는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줄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해.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유치권은 달라. 유치권 써. 거기다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타인의 물건 인도를 거절해. 타인의 물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한다고. 유치권은. 알겠죠? 그런데 동시항변권은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해. 자기 채무. 왜 그러겠죠? 이러면 생각을 해봐. 유치권은 물건이죠. 동시항변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항변권은 뭐다? 내가 잔금을 주고 싶어. 근데 잔금을 주려면 저쪽으로서부터 뭘 받아야 돼?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받을 때까지 내가 줄 잔금, 내가 줄 거, 내 잔금의 지급을 뭐란다? 거절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행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권은 물건이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돈 다 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그런데 동시항변권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해. 이게 유치권과 항변권의 큰 차이예요. 알겠죠? 2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먼저 이행 줄고 중도금, 상대방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줄고,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그걸 말한다 신용불안. 신용불안 점 찍고 재산 상태의 악화. 재산 상태 악화. 우리가요 올해 국가고시에 나온 문제 있죠. 우리가 어제 풀어봤잖아요. 올해 국가고시에 나온 문제는 뭐냐? 집을 매수인 샀는데 계약 체류가 난 다음에 등기부상의 권리자하고 매도인하고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어제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려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판놈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이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한 것을 항변권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동시행 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이나 둘 다 똑같은 항변권이에요. 알겠죠? 둘 다 항변권이다. 자, 3번은요 쌍무계약이죠.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퀄 천재지변 또는 뭐다? 제3자의 방화.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뭐에서 제3자의 방화로 이 말이죠. 제3자의 방화, 천재지변, 제3자의 방화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 이행불능.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상대방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행이 뭐죠? 대금이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퀄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걸 말한다? 대가 위험이라고 얘기해.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 2번을 뭐라 한다? 3번을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4번은요 쌍무계약이죠. 이거 봐봐. 왜 자꾸 쌍무라기 나오죠?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쌍무죠. 지금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줄과 매수인이죠. 책임 있는 사유죠.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되죠. 이행불능이죠. 그럼 어때요? 이행할 수 없는 게 채권자 때문이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이 누구죠? 채권자죠. 다른 말로 뭐다? 매수인이죠. 매수인 채권자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5번은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미 누가 지금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이퀄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이미 잘못했죠. 따라서 가운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밑에다 뒀어. 6번 해가지고 6번 미리 채권자에게 인도된 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4번, 5번, 6번 방금 쓴 거 있죠?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7번 하나 써. 계약 체결 후 매도인 가로 역을 닫고 채무자 계약 체결 후 매도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죠. 이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 이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불행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러면 위험부담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위험부담은 그나마 몇 개 있죠. 그런데 동시에 몇 건은요 536조 1번 2번이 536조 1항 2항이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자, 요 8번 보세요. 8번 제3, 여러분요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맨 밑에다 써. 맨 밑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나왔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썼어요? 밑에다 써. 1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쓰고 1번 매도인은 고의 또는 과실. 그다음 2번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3번 계약 체결 전 이미 멸실. 이미 멸실이야.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신뢰 이익 배상 청구. 신뢰 이익 배상 청구예요. 옆줄 긋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 이익 배상 청구하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535조.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봐봐요. 8번 한번 봐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번 여러분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냐? 낙약자를 얘기해. 왜요? 채무자는 낙약자는 병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줄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뭐란다? 보상관계라고 얘기해.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잖아요. 그럼 제3자에 대한 계약이 뭐예요? 여기 봐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을도 병한테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 안 주면 나도 병한테 대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갑하고 을을 보상관계라고 하죠.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을 했어. 약정. 그럼요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아무 말도 없는데 봐. 이제 다시 법조문 그대로니까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줄고 일방 누구요? 낙약자.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을 해. 그럼 제3자 수익자는 채무자 을에게, 채무자 누구죠?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란다?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뭐란다?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생긴다. 발생 요건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생 요건 이렇게.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줄고 제3자에게 채고, 그런데 채무자가 낙약자가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맨 끝에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다음 5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그러면 제3자의 권리 언제 생기죠? 이퀄 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의 의사표시 후. 당사자는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뭐죠? 이를 수익 내용이죠. 수익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여쭈고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번에요. 문제 맨 위에다 써요. 2개 정도 써. 맨 위에다가요. 뭐라 쓰냐? 거기다 1번이라고 해가지고 을의 채무불행. 을의 채무불행. 을이 채무불행을 한다 이 말이죠. 을이 누구죠? 낙약자죠. 낙약자의 채무불행이죠. 옆줄 긋고 요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고 요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해. 수익자는 손해배상만 청구. 수익자는 손해배상만 청구를 해. 그 다음에 2번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 해제되면, 무효나 해제가 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액수, 미리서 지급한 거 있죠? 미리서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요, 그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9번 봐봐. 해제요.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왜요?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을 때만 해제란 말을 써. 아까 우리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똑같아.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도 처리하지 못한다. 왜?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도달해야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는 처리하지 못해. 왜?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뭐를 했다? 도달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돼.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 2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줄거. 그것을 뭐라고 그래?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거절이라고 그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말을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이퀄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 여러분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는 다르잖아요. 이행불능은 물건이 멸실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 줄고 이행을 채고 동그라미 채고, 그러고 나서 맨 끝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채고하고 해제.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죠. 채고 동그라미. 과대채고는 너무 많이 달라간다 이 말이죠.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상당한 기간 정해서 채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 그런데 3번 봐봐. 채무자가 줄과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이행거절이라고 그래. 이행거절. 여러분 이행거절은 4대 요소가 있어. 4대 요소. 첫 번째 채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다시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뭐는 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4번 계약의 성질 줄거, 그것을 결혼식 부케, 결혼식 부케, 알겠죠? 당사자의 의사표시, 딱 이 두 마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한다? 정기행위라고 그래. 정기행위, 정기행위. 그래서 정기행위는 뭐 하지 않고 맨 끝에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최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바로 알아야 돼. 뭐라고 알아야 돼? 정기행위다, 최고 없이 해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용, 벌써 나왔죠? 이행불능.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인데 이행불능으로 채무불이행이죠. 채고한다 안 한다?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맨 끝에 채고하고 틀렸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채고 없이를 뭐라 한다?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채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5번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자, 10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 줄거,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줄 전원, 이런 봐봐. 해지나 해제예요. 해지도 똑같아.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면 해지는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제도 전원에 대해서. 이것은 해제도 시험이 나오고 해지에도 시험이 나와, 알겠죠? 똑같다. 전원이 전원. 2번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줄과 1인 동그라미 소멸, 1인에 대해서 소멸하죠? 1인에 대해 소멸하죠? 그러면 다른 당사자도마다 소멸해. 봐봐.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가불병 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해야 돼. 그러면 전원이 해지해야지 해제되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는 해제권을 포기한대. 자기는 해지 않겠대. 그러면 아무리 두 사람이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하죠. 모든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 소멸은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죠.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을 해. 왜? 한 사람이 포기하면 나머지는 전원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란다? 원상애복 의무가 있다.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만 제3자의 권리 줄고 써. 거기다가 해제 전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써. 해제 전 줄긋고, 해제 전 선악 불문하고 보호. 해제 전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자, 두 번째 해제 후 말소 전. 해제 후 말소 전 옆줄 긋고 선의의 삼자만 보호. 그러니까 해제 전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 해제 후 말소 전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그 다음에 그럼요 원상회복 의무 빡세. 3번에 원상회복, 그 위에다 써. 원상회복 의무 뭐라고 쓰냐면 위에다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한. 자, 두 번째는 과실상계 적용 X. 우리 어제 문제 풀었죠? 과실상계가 적용되잖아. 왜? 과실상계는 언제 적용된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때 과실상계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줄고 그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그 다음 날 아니고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이자 동그라미 이자. 이때 이자는 써. 지연 이자가 아니라, 지연 이자가 아니죠. 뭐라 한다. 지연 이자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지연 이자가 아니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판례를 뭐라 했냐?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손해배상까지도,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동시행인 경우, 동시행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기억나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죠.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는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권 박스에, 손해배상 청구 좀 이따 나오지만 이행, 이익, 배상 원칙, 이행, 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밑에 또 나와. 그래서 그건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날 그럼 큰일나. 받은 날이에요. 11번은요 1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예요.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효력을 낸다. 소급해서 효력을 낸다 줄고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은 해제라고 해요. 해제는 소급하여 효력을 낸다. 그거는 해제.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면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해제를 해. 해제라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를 해야죠. 원상회복 의무를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요. 그럼 원상회복은 뭐죠? 미이행한 것이 있고 기이행, 이미 이행한 것이죠. 이미 이행한 것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미 이행한 것은 다 돌려줘야지. 이미 이행한 것은 뭐 한다? 반환해야지. 반환해야 돼. 그런데 미이행 아직 안 줬어. 그것은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제는 그렇다면 해제는 그런데요 해지는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이 2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해지죠. 해지는요 여기 2월 10일이죠. 그러면 해지라면 어떻게 돼요? 해지하게 되면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장래 오늘부터 무효가 돼. 그럼 오늘부터 무효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뭐가 돼요? 지금까지는 유효가 돼. 지금까지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장래 무효니까 이미 이행한 것, 이미 이행한 것은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란다? 이행을 뭐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럼 미이행 아직 이행 안 했어. 그건 어떻게 돼? 그것은 이행을 말해야 돼? 청구해야지. 돈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요 뭐래요? 해지는 뭐냐? 임대차는 해지해. 임대차는 해지한다고. 그럼 봐 여기서요 2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월세 안 낸 거 어디 있어?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미 받은 월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기이행한 것은 반환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다르냐 봐봐. 여기는 기이행한 거 받은 거 돌려주죠. 돌려줄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 이자. 여기서는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죠. 여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작년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나왔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다.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해지는 돌려주지 않아요.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지 받은 것은. 그런데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받은 거 돌려줘야 돼. 받은 거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면 안 되죠.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제의 경우고,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이니까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X, X 이렇게. 근데 여러분요 갑자기요 파김치가 된 이유가 뭐죠?
세상 살기 싫어요? 알겠죠? 갑자기 자 그럼 봐봐요. 1번 당사자 일방이 이제 좀 목이 좀 풀려가지고 강의 좀 하려겠다니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는 뭐다? 해지는 장래무효, 해제는 소급하여 무효. 2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무슨 말이다? 해제나 해지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가 해제의 경우 이행 이익 배상이 원칙이나 이행 이익 배상이 원칙이나 판례는 이행 이익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판례는 이행 이익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행이익인데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이익. 이렇게. 3번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줄고, 두 번째 줄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세 번째 줄 최고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줄고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 소멸. 아까 우리 말했죠. 수익 의사 표시했죠. 최고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반대로 가. 수익을 거절해.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반대로 가. 해제권은 소멸을 해. 왜? 의사 표시니까 해제가 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을 해. 4번은 우리 시험에는 나왔나 안 나왔나 잘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해제권자가 있어. 내가 해제권자인데요, 일부러 고의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하게 훼손을 해. 돈 안 주니까요 가서 망치로 지붕을 깨부셨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해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이나 개조해가지고 엉뚱하게요. 엉뚱하게 뭐냐면 우리가 한옥인데요, 한옥에다가 거기다가 벽돌집으로 다시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계약을 해제한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권자의 잘못이 있을 때 해제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5번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줄고, 그럼 이행 거절 아까 했어. 이행 거절은 4대 요소. 이행 거절을 먼저 써. 그냥 간단하게 최고 없이 해제죠. 최고 없이 해제. 그런데요 철회된 경우 철회해서 그러면 어떡한다? 다시 최고 동그라미 최고하고 해제를 해. 최고하고 해제.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